카지노 내부, 어둠과 빛이 섞여 있는 곳. 태주는 늦은 밤 카지노를 방문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테이블 위에 칩을 던졌고, 딜러들은 빠르게 손을 움직이며 계속해서 게임을 돌렸다. 그는 순간적으로 장면을 스캔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미묘한 눈동자, 색이 다른 보안 요원들의 시선, 그리고 미세한 통신 신호. 루나가 말했다. 뒤쪽 벽에 숨겨진 문이 있습니다. 그 문 뒤가 회색 구역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CCTV는 위장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움직임은 다른 채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태주는 그 문 가까이 접근했다. 그 순간 카지노 보안요원의 시선이 그를 스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분명 그를 알아본 것처럼 흔들렸다. 루나. 네. 누가 날 보고 있어? 식별 중. 확인했습니다. 청월과 동일한 무기 사용 패턴을 가진 자입니다. 태준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바람이 내려갔다. 이곳에도 청월이 있었다. 그가 문으로 다가가려던 순간 방향을 틀어 칩교환소 쪽으로 이동했다. 청월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였다. 루나, 회색 구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직접 접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남긴 코드 중 일부가 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태준이 속삭였다. 그녀가 이곳을 지나갔다는 증거겠지. 네. 그는 다시 슬쩍 움직여 문 앞을 지나쳤다. 손을 가볍게 쓸며 루나를 문에 접촉시켰다. 딸깍. 미세한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반응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뒤에서 강한 시선 하나가 그의 등을 찔렀다. 청월이었다. 그는 무섭도록 조용히 태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준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칩 교환소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이 게임은 단순한 추적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싸움이었다. 카지노 밖으로 나왔을 때 네온 사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태준의 시야에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남아 있었다. 미란이 남긴 마지막 퍼즐 회색 구역의 진실. 루나가 말했다. 태준 씨, 미란의 암호 해독률이 82%까지 도달했습니다. 새로운 단서 있어? 네. 방금 복원된 문장은 이렇습니다. 루나는 조용히 미란의 음성으로 변환해 읽었다. 그 구역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 안에는 금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곳에서 나는 그들의 손을 보았습니다. 태주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가 본 것은 금괴가 아니라 그 손, 모든 사건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그 손은 지금 라스베가스의 지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텔방 문을 닫는 순간 태주는 잠시도 쉬지 않고 루나를 켜서 책상 위에 놓았다. 라스베가스 특유의 과열된 에너지는 호텔 창문 너머에서도 느껴졌다. 밤인데도 거리의 소음은 줄어들지 않았고 며칠째 연속으로 깨지 못한 꿈처럼 들썩이는 열기만이 남아 있었다. 그와 달리 태준의 내면은 오직 하나의 방향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미란이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 회색 구역의 손. 루나가 분석을 시작했다. 태준 씨, 카지노 지하 구조를 더 깊게 분석해봤습니다. 결론이 나왔어? 네. 회색 구역은 단순한 금괴환전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 뭐지? 이 도시의 불법 정치 자금 흐름을 시작하는 프록시 서버실입니다. 프록시 서버실. 즉, 자금을 세탁하고 움직임을 분산시키고 흔적을 지우는 정점. 전 세계 자본이 익명으로 드나드는 손위관문. 태주는 나직하게 말했다. 미라는 그곳을 본 거군. 네. 그 구역 전체가 암호화된 네트워크와 비인가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금괴는 데이터로 변환되었습니다. 데이터로? 금괴를 작게 나누어 암호화한 후 암시장 계좌로 토막 내서 보내는 기술입니다. 이걸 통해 금괴는 사라지고 숫자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세계 금융시장의 특정 지점을 조종하는 데 쓰였죠. 태주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믿기 어렵지만 듣고 보니 모두 논리적으로 이어졌다. 25년 전 천하암 사건은 금괴 운송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금괴를 세계 금융으로 던져 넣기 위한 첫 지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라스베가스 회색구역. 심연으로의 진입. 다음날 밤 태주는 다시 카지노로 향했다. 이번엔 철저히 준비한 상태였다. 정문 쪽은 감시가 드세기 때문에 그는 카지노 뒷골목으로 이동했다. 밤바람이 건물 벽 사이로 빠르게 흘러들었다.
그와 함께 의미 없는 웃음소리, 칩 부딪히는 소리, 음악, 그리고 그 아래에서 들리지 않게 깔려있는 낮고 날선 소음. 태주는 회색 구역으로 이어지는 측면 출입문을 찾았다. 겉보기엔 단순한 직원용 문이었지만 루나가 가까이 가자 조용히 말했다. 바이오 해제 패턴 있습니다. 누가 사용했지? 최근 사용 기록은 청월입니다. 그 말에 태준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식어버렸다. 그들은 이미 이곳을 통제하고 있었다. 루나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해제 시도합니다. 5초, 7초, 성공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태준은 낮게 숨을 들이쉬며 안으로 발을 들였다. 안쪽은 암흑이었다. 아무런 장식도 없는 콘크리트 복도, 오로지 기계 소리만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서늘한 감각이 목 뒤를 자극했다. 이곳은 살아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숨을 쉬고 정보를 삼키고 돈을 녹여 퍼뜨리는 금융 생명체와 같은 공간이었다. 루나가 속삭였다. 10m 앞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잠금 해제 가능한가? 미란의 암호 일부가 연동됩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빛이 들어오고 문이 열렸다. 내려가는 동안 태주는 손가락을 가만히 주먹 속으로 말아주었다. 문제가 아니라 운명이 그를 이곳으로 데려온 듯한 기분이었다. 회색 구역 지하 2층. 문이 열리자 태준의 눈앞에 작은 전원실 같은 공간이 펼쳐졌다. 그러나 한 발 더 들어가자 마치 비밀 금고처럼 보이는 진짜 방의 모습을 드러냈다. 벽면 전체가 서버로 가득 차 있었고 서버의 LED 등이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깜빡이며 마치 도시의 심장 박동처럼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서버는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자금 흐름을 조작하고 있었다. 루나가 말했다. 이 서버, 태준 씨, 금괴 35톤의 일부 값이 이곳에서 증폭되어 내계 대륙으로 보내졌습니다. 증폭? 네. 단순 현금화가 아니라 금괴의 가치가 금융상품으로 분산되어 재투자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금괴보다 훨씬 큰 파장을 만들 수 있었죠. 서버 하나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태준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이 서버야말로 미란이 추적한 손해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서버 뒤편에서 스친 기척 하나. 태준은 몸을 벽에 붙이고 손을 들어 긴장했다. 곧이어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검은 후드, 장갑, 마스크. 그는 말없이 태준을 바라보았다. 루나가 낮게 속삭였다. 청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서버의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보였다. 비무장. 그러나 그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일해온 사람 특유의 낮고 차가운 깊이가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온 사람은 금괴 사건 이후 25년 동안 당신이 처음입니다. 태주는 말없이 그를 주시했다. 관리자는 이어 말했다. 미란 그녀도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실을 보고 말했죠. 뭐라고?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관리자는 천천히 서버 쪽을 가리켰다. 이 서버는 통일교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림자 금융동맹 전체가 만든 기지입니다. 통일교는 단지 도구였을 뿐이죠. 태준의 입술이 조금 떨렸다. 그림자 금융동맹, 국가도 종교도 아닌 그 뒤에 존재하는 거대한 자본연합. 관리자는 말했다. 미라는 그 사실을 보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나? 아니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미라는 죽기 전 그 동맹의 정보를 세상에 흘릴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암호를 넘기려고 했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태주는 한 발 다가서며 물었다. 그럼 청월은 누구의 명령을? 통일교가 아닙니다. 그림자 동맹의 지시를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자는 태준이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을 죽이라는 명령도 내려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지하 전체의 조명이 꺼졌다. 짙은 어둠, 기계음, 그리고 뒤에서 울리는 발걸음. 청월이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고 한 줄기 남은 비상등을 향해 달렸다. 루나가 절박하게 말했다. 태준 씨, 비상구로 오른쪽 30도. 바람이 스치고 발소리가 겹치며 어둠이 몸을 삼킬 듯 밀려왔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미란의 마지막 음성이 다시 울렸다. 그 손을 찾아내세요. 당신만 할 수 있어요. 태주는 이를 악물고 지하 터널을 향해 뛰어들었다. 라스베가스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 그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진실을 쫓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라스베가스 지하 서버실에서 탈출한 직후 뜨거운 사마귀 공기가 태준의 얼굴을 스쳤다. 지하의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결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차이를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청월의 발소리가 지하에서 끊임없이 울려나오는 동안 태준은 숨을 고르려 해도 숨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루 종일 추적당한 고통이 아니라 오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실감 때문이었다. 루나, 청월은 어디까지 올라왔어? 계단 20m 아래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보니 두 팀입니다. 두 팀? 네. 하나는 서버 방에서 내려왔고 다른 하나는 건물 북쪽에서 접근 중입니다. 태주는 욕을 삼켰다. 우릴 이 도시 전체에서 몰아가고 있군. 루나는 짧게 분석을 이어갔다. 라스베가스는 청월의 해외 거점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작전 범위는 한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곳에서의 움직임은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태주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밤에 라스베가스는 여전히 불빛으로 과열되어 있었지만 그 그림자 사이에는 감지되지 않는 발걸음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듯했다. 루나, 미란이 여기를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 그녀는 통역사 신분증을 사용해 대부분의 보안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청월에게 완전히 노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녀석들은 2010년에 이미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단 뜻이지. 루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미라는 이 도시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접했고 그 직후부터 청월의 감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태주는 두 손으로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녀가 겪었을 공포가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 마치 시간이 역류하는 듯 아득해졌다. 사막 외곽 오래된 화물기지. 태주는 우버를 불러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도시 외곽에 버려진 화물기지로 이동했다. 루나가 분석해낸 회색구역 대응 데이터에 사막기 지좌표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루나, 이 기지엔 뭐가 연결돼 있어? 회색구역의 보조 서버입니다. 금괴를 디지털 값으로 전환한 뒤 도피 경로를 암호화하는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태주는 오래된 철문 앞에서 멈춰섰다. 문은 녹슬고 찢어진 채로 세워져 있었지만 안쪽에서 희미한 전자음이 울려나오고 있었다. 전력 들어오고 있어? 네. 전체가 작동 중입니다. 누군가 최근까지 사용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안쪽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태주는 숨을 완전히 죽였다. 그리고 조용히 병모서리를 돌아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엔 폐허처럼 보이는 기지의 한가운데 단 한 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허름한 조끼, 무거운 어깨, 그리고 천천히 몸을 숙여 데이터를 읽는 모습. 루나가 낮게 말했다. 유럽 금융계에서 사라진 인물, 하일리 바움,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 때 연루된 전문가입니다. 태주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오래전 뉴스에서 잠깐 본 사람이었지만 그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디뎠다. 바움씨, 노인은 휙 돌아보았다. 공포와 놀람이 동시에 떠오른 눈빛. 당신은 누구요? 여긴 아무도 와선 안 되는 곳인데. 태주는 천천히 몸을 낮추며 말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25년 전 금괴 이동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무언가 깨달은 듯 속삭였다. 통이교, 천하암 그리고 새벽재단. 맞습니다. 노인은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그는 최대한 가까이 다가온 뒤 마치 25년 동안 묻어둔 말을 토해내듯 말했다. 나는 그 금괴 라인의 환전 코드 일부를 만들었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금괴를 숫자로 바꾸는 과정, 그게 나의 역할이었소. 그 숫자가 흘러가는 곳을 나는 보았지. 노인의 손이 떨렸다. 그 숫자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니었소. 그럼 어디였죠? 제3위방, The Chamber라 불리는 곳. 태준의 몸이 굳었다. 바로 미란이 죽기 직전 남긴 단서에 등장한 구절. 그 방은 어떤 방입니까? 전 세계 금융을 한 곳에서 조율하는 그림자 회의. 각국 정부나 종교단체가 아니라 순수하게 자본만 가진 존재들이 모이는 방. 천하암 사건의 금괴 이동은 그들의 테스트였소. 태주는 말문을 잃었다.
그럼 새벽 재단은 단지 운반책일 뿐 천하함은 사고가 아니었소. 그들은 처음부터 금괴를 잃어버린 것처럼 만들고 흐름을 감추는 계획이었소. 노인의 손이 흔들렸다. 미란, 그 여자는 이 방의 존재를 알아버렸소. 그녀는 이곳에도 왔었습니까? 왔었지. 두려움에 떨면서도 여기서 많은 정보를 가져갔소. 태준의 가슴이 타는 듯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청월이 먼저 찾아왔소. 태준은 두 눈을 감았다. 25년 동안 마음 어딘가 깊숙이 두고 있었던 죄책감이 서서히 현실로 몸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청월의 추적. 바로 그때였다. 기지 외벽에서 굉음이 울렸다. 철문이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무겁고 부드러운 발걸음. 루나가 절박하게 외쳤다. 태준 씨, 청월 2명 이상입니다. 노인이 비명을 질렀다. 도망쳐요. 그들은 여기 있는 모든 걸 없애버릴 겁니다. 태준은 노인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함께 가시죠. 난 이미 끝났소. 당신만 살아서 이 진실을 풀어야 하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총성이 허공을 찢었다. 바닥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음이 들렸다. 노인의 몸이 느리게 뒤로 젖혀졌다. 태준은 이를 악물며 그의 몸을 받쳤다. 노인의 마지막 말이 쇳바람 속에서 흘러나왔다. 그 방을 찾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의 숨은 멎었다. 총성이 다시 울렸다. 탕탕탕. 칼 같은 발걸음이 문을 넘어 가까워졌다. 루나, 출구 오른쪽 통로 18m. 지금 움직이세요. 태준은 노인의 손을 조용히 바닥에 놓고 몸을 돌려 전력 질주했다. 바람이 차갑게 몸을 때렸고 뒤에서 청월 요원들의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문틈을 통과했고 사막 밤 공기가 폐 속으로 그대로 밀려 들어왔다. 루나가 외쳤다. 차량 호출했습니다. 500m 앞에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하나의 총성이 어둠을 가르며 울렸다. 태준은 몸을 낮추고 사막의 모래 위를 빠르게 굴렀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도망이 아니다. 진실을 향한 전진이다. 사막의 한밤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